나스닥이 3주도 안 되는 사이에 10% 넘게 하락한 이유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급등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동안 미국 시장을 끌고 왔던 정책과 경기에 대한 기대가 약해진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 시장 동향과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간밤에 미국 시장이 소폭의 상승을 기록해서 결과만 놓고 보면 뭐 그다지 크게 변동은 없었다라고 보이는데 장중에 위와 아래 사이에 3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스윙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시장에서도 또 뭐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지금 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3월 말 이후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조정이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한 게 8월 말부터예요. 그렇죠. 8월 말부터 예. 나타났고. 근데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을 그렇게 보는데 고점 대비해서 한 7 내지 10%의 하락을 뭐 1차적인 조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네. 보통 이 1차 조정은 특별한 악재가 없더라도 뭐 악재가 나와서 그럴 수도 있고 악재가 없더라도 상승 동력이 이제 상실되면 예. 사람들 사이에서 상승 동력으로 이야기되던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런 조정이 나타나는 게 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악재가 하나 더 들어오면 그다음에 그러면 15에서 뭐 20%씩까지 고점 대비해서 떨어지는데 지금은 뭐 1차 조정을 일단 거쳤고 근데 제가 볼 때 1차 조정 거쳤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반등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는데 예. 이게 악재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상승 동력의 상실이에요. 그동안의 상승 동력을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연준이 계속 돈을 줄 거야. 아니 연준 돈 준다고 뭐 세상이 좋아질 건 아닌 것 같은데 연준이 돈 낸다고 바이러스가 뭐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그럼 연준이 어떻게 하겠어. 돈 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잖아. 예. 이런 이야기를 제가 심지어 뭐 버스 안에서든 길거리에서든 어디서든 식당에서든 들어요. 예.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구나. 근데 연준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8월 말에 연준이 잭슨홀 미팅에서 우리 금융시장에 돈 쓸 생각 별로 없어요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고용 위해서 돈 쓰겠다. 금융시장을 위해서가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연준이 계속 돈 풀고 그 돈이 주식시장 들어오고 그 돈이 아마존 올리고. 애플 주가 올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아마존 애플 주가 올라간다고 해서 고용이 늘어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예. 연준이 8월 초부터 약간 뉘앙스를 바꾸기 시작했고 채권 시장은 그때 바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주식시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도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하다가 며칠 그렇죠. 지나고 나니까 예. 그때부터 조정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정책의 변화, 중앙은행들이 주식시장 올라가라고 돈 내주는 건 이제 안 하겠다는 이야기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때부터 조정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고 또 뭐 정부가 어떻게 하겠어 계속 돈 주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 공화당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그러니까 이 선거 전까지는 돈 안 나오겠네 싶은데 이번에 뭐 대법관 사망을 놓고 정치적 갈등이 훨씬 더 심해지는 더 심해졌죠. 그런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이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도 예. 이 얼마나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될지 모르겠다. 승복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예. 이렇게 되면 미국의 경우 사실 이게 처음 만들 때부터 삼권 분립을 너무나 분명하게 해놓고 시작을 해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법적인 절차가 분명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세 개를 뭐 입법, 행정, 사법을 분명히 구분시켜 놓고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선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지난 2000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게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동안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되고 당연히 이제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소송전으로 막 들어가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야 이거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뭐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돈들이 안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기존의 상승 동력에서 이제 이 생각이 사람들이 바뀌어 버린 거죠. 예. 마지막으로 경제가 3분기 너무 좋은 거예요. 3분기 너무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근데 뭐 경제 봉쇄가 풀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지는가 보다. 흔히 말하는 억눌려졌던 수요가 용수처럼 튀어오르는 것이다. 이걸 흔히 펜트업 디맨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뭐 계속 좋아지겠네. 그러면 소비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면서 다시 이제 기업들이 돌아가게 되고 이런 거라고 네.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최근에 경제 지표가 꺾이기 시작해요. 제가 볼 때는 가령 우리가 봄에 그 뭐 신차 주문은 잔뜩 밀려 있는데 부품이 안 들어와가지고 생산을 못 돌린 게 있었잖아요. 예, 당연히 그랬죠. 기업들이 가을에 2차 팬데믹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걱정해야 되는 거 분명하거든요. 그럼 다시 재고 뭐 부품이 없어가지고 생산을 못 하게 되는 수요 일이 또 발생하게 될 건데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부품이나 이런 주문을 굉장히 급격하게 늘렸어요. 예. 거기다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니까 화웨이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빨리 반도체 재고 확보하라. 지금 쓰려고가 아니고 미래에 쓰려고. 그렇죠. 축적시켜 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연됐던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고 미리 댕겨 쓴 거라고 예, 봐야 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 이후로 경제 지표가 예상만큼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이제 시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그동안 상승을 이끌고 왔던 힘인데 이 예. 동력의 상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7 내지 10% 조정은 뭐 당연히 나오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동성 공급이 계속될 거다. 그다음에 재정 정책이 빠른 시간 내에 또 재개될 거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거다. 이 세 개가 기대 요인이었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 기대 요인이 약해지면서 상승 동력이 약해진 게 최근까지 주가를 대략 한 7 내지 8% 정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고 이게 앞으로 얼만큼 보강되느냐 아니면 보강되지 못하고 다른 게 악재가 엎어지든지 이게 약해지든지 이렇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이렇게 된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 내부적으로 우리 들어가서 기술주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니콜라가 지난 밤에 9%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도 지금은 믿음이 조금 좀 약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 둘만으로서 끝난다면 또 문제가 다른데 애플서부터 아마존까지 모두 다 주가가 어느 정도씩은 또 다 후퇴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한 달 전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강한 믿음이 다시 재현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그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기술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라고 하면 테슬라가 대장 중에 대장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시가총액은 제일 크지 않습니다만 아주 가파른 상승을 올해 들어서 5배 뭐 올랐으니까. 근데 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보면서 제가 일론 머스크 저럴 줄 알았다 싶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2,500달러, 25,000달러짜리 그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예. 사실 25,000달러짜리 전기차를 만들어가지고 기업이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배터리 끊임없는 출혈 경쟁을 계속 해야 되고 원가 절감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돈 벌 생각이 없고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거. 정말 인간적으로는 존경의 염을 금할 수가 없는 그렇지만 그런 건데. 기업인으로서는 글쎄. 그렇죠. 근데 사실 그동안의 사람들은 그 일론 머스크의 꿈을 돈으로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근데 예. 그 꿈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 이게 돈이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돈은 그렇죠. 문제, 주식이 돈의 문제는 진짜 꿈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장돌뱅이들의 통속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예. 그동안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합쳐놓고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거.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테슬라 전기차 이거는 돈이 안 되는 거로 넘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예. 일론 머스크는 그 다음 타겟의 목표를 완전 자율주행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전기차에 대해서는 한 1년 전부터 테슬라가 제일 앞서간다는 데서 아무런 이견이 없었고 예, 그렇죠. 근데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테슬라는 아직 여전히 너무 낮은 단계에 있고 저걸로 완전 자율주행이 간다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나 도전하면서 치고 나갔어요. 이번엔 배터리 데이에. 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참 대단한 분인 건 맞습니다만 과연 저 도전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물론 그 도전에 지금까지 뭐 성공한 도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게 성공한다면 테슬라 주가는 뭐 계속 더 올라가는 게 맞겠습니다만 그렇죠. 이게 기존에 이제 이걸로 돈 벌면 되겠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접고 여기를 스스로 출혈 경쟁판으로 내몰았어요. 내몰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서 그렇죠. 이쪽 다리를 불살라 버리고 예. 저쪽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걱정이 많거든요. 여전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꿈과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리해서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단계인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기술주의 상승은 이 두 가지를 그냥 합쳐놓고 왔던 단계고 이 꿈에 대해서 투자를 해왔던 건데 이게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 기술주의 뭐 애플이나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계속될 수 있겠는가 조정은 뭐 어쩔 수 없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미국에서 지금 그 변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달러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동안에 이제 계속 약세였고 대충 보면 이제 아마 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2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반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 방향성이 이제 달러 강세 쪽으로 어느 정도는 좀 잡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동안에 이제 시장과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를 할 때 약달러를 기준으로 그걸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그 달러가 강해지는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전망을 바꾸거나 이럴 가능성이 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최근에 달러가 강해지면서 뭐 금값도 떨어지고 그렇죠. 뭐 저기 예. 주식 시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주가는 많이 떨어지고 그나마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일본 주가는 참 떨어진 것도 없고 못 올라갔던 일본 주가는 받치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달러의 움직임이 시장을 좀 많이 바꿔놓고 있는 그런 건데 달러와의 약세도 마찬가지 맥락이었거든요. 연준이 뭐 어떻게 하겠어 돈 풀겠지 이런 거였던 것이죠. 예. 연준은 돈을 잘 풀고 다른 나라들은 돈을 못 풀고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잭슨 홀 미팅 이후로 연준이 금융시장에 제가 볼 때 잭슨 홀 미팅에서 연준이 이야기한 거는 물가 이런 거는 저기 본질이 아닌데 자꾸만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 제가 볼 때 본질은 월스트리트에 버냉키처럼 월스트리트 돈 안 쓰고 메인스트리트에 돈 쓰겠다라고 예. 하는 거거든요. 그럼 메인스트리트에 쓴 돈이 이게 애플 사고 테슬라 사는데 돈이 들어갈 거냐? 그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게 예. 본다고 한다면 금융시장에 돈을 안 쓰겠다. 이게 이제 최근에 달러가 약세를 멈추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달러가 약세를 멈췄어요. 멈추고 지금 좀 주식시장 조정받으면서 오히려 강세로 가는 그런 건데, 제가 볼 때 지금 뭐 달러가 약세나 강세 어떤 추세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어떤 생각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저렇게 하지 않을까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뭐 일단은 뭐 달러 약세가 가본이 안 되더라라는 것 때문에 이제 좀 강세로 방향을 잡은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 움직임이 좀 더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계속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큰 불확실성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 예. 문제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 끝났는데 이 혼란이 더 이어질 것 같으면 뭐 연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책 없습니다. 뭐 지금 그나마 좀 플러스로 남아 있는 국채 금리들도 다 제로로 끌고 가고 뭐 저는 연준이 그런 거 안 할 거라고 누차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그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뭐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생각하겠다 이렇게까지 또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면 예. 달러 강세가 또 꺾이고 뭐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 또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19의 2차 확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태까지도 보면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는데 그건 이제 시장이 강세였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고요. 근데 시장이 약세가 되면 당연히 이 부분들의 영향이 커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는데 마침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하는 것들이 3월보다도 훨씬 더 커져서 이제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런 상태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계절 무관하게 계속 확산되어 온 거는 분명한데 예. 여름에 우리가 봤던 아주 뚜렷한 현상이 뭐냐면 중증 환자가 잘 안 생겨요. 예. 계속 확산하는데 확진자들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가을이 되면서 이게 습도가 떨어지고 건조해지고 온도가 일교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전 세계로 중증 환자,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2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서 다시금 그 계절성 독감과 비슷한 시기에 예. 이게 이제 바이러스 확산되면서 그냥 뭐 무감염 증상 나는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게 아니고 중증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의료 체계가 한계 상황에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경제를 봉쇄해야 되거든요, 또. 그렇죠. 예, 우리가 경제하고 국민 건강하고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이거 균형을 잡아야 되는 문제에 직면을 했습니다. 근데 중증 환자가 증가하면 그냥
확진자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중증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경제를 좀 희생시키더라도 국민 건강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 지금 이 문제에 계속 전 세계가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옛날에 이제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10월 달에 좀 제일 이 문제가 큽니다. 예. 10월 달에 제일 크고 11월 달 들어가게 되면 또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지기 시작하면 예, 그렇죠. 좀 예. 진정이 되고 예, 예, 예. 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10월 달은 좀 지나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이 정도 하고요. 국내 시장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조정을 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조정을 하는데 초반에는 하락하는 것이 적다가 시간이 갈수록 하락의 속도가 점점 지금 빨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전에 3월 달서부터 오를 때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도 이게 시간이 가면서 가속도가 붙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버티고 하다가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좀 버티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 개인의 매수세가 가령 어제가 주가 하락을 하면 뭐 거의 코스피에 1조씩 막 들어오던 게 그만큼 예. 못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개인들의 힘이 좀 빠졌다라고 생각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어느 나라 주식 시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내 요인 가지고 다른 글로벌 시장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어지간히 그게 힘이 세지 않는 한은. 네, 그래서 뭐 개인이 매수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외국인이 매도하니까 주가가 떨어졌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건 글로벌하게 같이 움직인다. 거기서 예. 조금씩의 차이가 날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매수세도 미국 시장이 떨어지는 거 보고 있으면 지금 사는 건 아니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뒤로 빠지는 예, 예, 예. 것이고.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나간 자리를 지금 우리가 신용대출이 메꾸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예. 크게 보면 개인들이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건데 이 문제가 이걸 계속 방치할 수는 없어요. 예.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고 언제까지 이게 계속 부채를 늘려갈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뭐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부동산이면 뭐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 하고 할 수 예, 있는데 주식은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신용대출을 늘려가면서 외국인이 나간 자리를 메꾸어 준다. 이거는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 때문에 이제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좀 제약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주가가 떨어짐에도 그렇게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이럴 때 제일 위험한 건 말씀하셨던 신용대출을 받은 것도 있고 신용대출을 받아서 증권회사에서 신용을 또 써버렸기 때문에 네. 엎친 데 덮친 형태가 돼가지고 이거는 견딜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한 게 18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만약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담보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미국 기술주를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그동안에 끌고 왔던 BBIG 성장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지는 형태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주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미국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글로벌 움직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뭐 BBIG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국내에서 이게 소비가 된 배터리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소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게 얼마나 커지느냐 이런 그렇죠.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인터넷 게임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개발해서 국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쓰인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이제 게임 업체만 하더라도 기업 가치 올라가는 걸 보면 국내에서 국내 수요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글로벌하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가는지도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우리가 BBIG라고 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잡긴 합니다만 이게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글로벌하게 좀 비슷하게 형성돼요. 그게 뭐
뭐 배터리 다르고 게임 다르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뭐 올라갈 때 좀 다르긴 하지만 기대 심리는 좀 비슷하고 한데 최근에 이쪽 기대 심리가 좀 꺾인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정부의 뉴딜 펀드 이런 걸로 해서 돈이 더 들어오면 올라갈. 근데 최근에 뭐 뉴딜 펀드와 비슷한 방식으로 해서 뉴딜 펀드는 아니죠. 그러니까 각 운용사들이 이제 뭐 이런 기술주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이게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거든요. 그냥 주식형 펀드.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이걸 주식시장에서 직접 개별 주식을 사는 거랑 펀드로 들어가는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동성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국면은 아니에요. 예. 예, 정부가 이야기한 뉴딜 펀드, 정부 자금이 들어오는 건 지금 아니고 이거는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쪽 방면으로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공급될 것이다. 이거 기대는 아직까지 좀 많이 먼 것 같고 언제 예.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고 예. 그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이쪽에 대한 기대 심리는 지금 좀 약해져 있는 상태다. 이게 언제 좋아질 수 있을지는 이 미국 대선까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대선 끝났는데도 이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고 어쨌든 10월 달에는 우리가 바이러스 문제를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근데 이 바이러스가 돌면 또 이쪽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거는 이번 바이러스 이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바이러스 확산 이후에 아마 내년에 가게 되면 백신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바이러스 돌 때 지난 봄처럼 이쪽으로 사람들이 또 집중하기보다는 이거 끝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팔자라는 움직임이 장기 투자했던 큰 손들 사이에서 아마 본격화될 위험을 갖고 있어요. 예. 또 이렇지는 않을 또 지난번처럼 혼란스럽지는 않지 않겠는가. 예. 이번 가을에 10월 달에 뭐 경제는 좀 둔화되겠습니다만 이쪽으로 사람들이 또 들어오는 움직임에 대해서 이거는 이번이 거의 마지막일 것 같다. 이번에 팔자 이런 움직임 때문에 봄에 이거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번 가을에 바이러스 확산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게 기대감이 꺾여 내려가는 그런 계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그다음엔 또 이제 미국의 대선이 11월 초에 그렇죠. 곧바로 걸리고 예. 대선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또 지켜봐야 되고 뭐 그까지는 11월 중순 정도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